자,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은 이제 일품학원에서 이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윤병찬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덕현중학교 3학년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를 조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 분석하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 2021학년도 시험을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덕현중 3학년 과학입니다. 교과서는 미래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의 시험 범위는 여러분들 2단원과 5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총 배점은 23문제 중에서 기본 문제는 3점대가 한 6문제 정도 됐고요. 4점대가 한 8문항 됐고요. 5점대가 9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5점대가 제일 많죠. 객관적인 난이도를 조금 분석을 해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의 덕현중학교 3학년 난이도는 요 정도를 드리고 싶어요. 자, 원래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덕현중학교 3학년은 이제 2단원을 보게 되는데 학교에서도 이제 조금 어려울 법한 내용은 수행평가를 미리 조금 빼시고 수행평가를 보신 부분을 이제 시험에 출제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난이도가 한 요 정도로 책정이 되더라. 올해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 자, 덕현중학교 2학년, 여러분들이 지금 덕현중학교 3학년 올라오신 작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부터 과학의 시험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쭉 이어진다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갈 거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덕현중학교 3학년의 과학 문제에서 특이사항이 조금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교심의 교과서가 미래인이래요. 그런데 19년도에는 비상교과서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20년도에 미래인으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비상교과서의 문제를 다수 인용하시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교과서는 미래인인데 문제는 비상교과서에서 조금 차용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올해도 아마 조금 이런 현상이 유지가 된다면 교과서도 보시는 게 맞지만 비상교과서의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작년에는 교과서 지문에 빈칸을 뚫어서 요거를 문제로 만든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 몇 번 문제였냐면 9번 문제였네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내셨을 때 이도는 아마 어떤 이제 교과서의 단락을 가지고 뭐 개념 핵심적인 키워드를 좀 넣을 수 있느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느냐 정도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정도로 이제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결정을 하고 있다. 교과서 수준 정도로 난이도를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올해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1, 2, 3, 4단원 총 4개 단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1단원은 화학 파트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원소가 아니라 화학 반응이네요. 그 다음에 법칙 2단원은 지구과학 내용입니다. 기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단원이 들어간대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단원 1, 에너지. 여기 단원이 들어간다면 계산 문제 수두로 빽빽하게 나올 거고 그래프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요거에 대한 특이사항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4단원이 여러분들 생명 파트인 감각기관, 신경계 파트네. 여러분들 작년에는 기껏 해봐야 2개 단원 들어갔어요. 근데 올해는 4개 단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학교 선생님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특이사항으로 요거를 조금 많이 보셔야 돼요. 작년에 덕현중상 과학이 2단원과 5단원이었다는 소리는 2단원 똑같이 들어가죠. 5단원은 이제 그 유전 파트였어요.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내용 숙지에 대한 초점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1단원과 3단원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계산 문제의 비중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를 겁니다. 아마 선생님이 1, 2, 3, 4단원에서 좀 골고루 내신다면 출제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계산 문제 한 일주일 정도 내용 숙지를 하시면 문제가 없으나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달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보통 시험 대비 기간이라고 하면 한 달을 잡아요.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라고 얘기를 했을 때 1, 2주차에서 개념 공부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개념 공부를 제발 스킵하지 마시고 바로 문제로 건너뛰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개념 공부를 어떤 교재로 조금 했으면 좋겠냐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미래인 교재보다는 기상출판사 교재로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재인지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나시는 그 단어 이제 그거 여러분들 그 두 글자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이제 많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이 개념 공부를 스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개념 공부 이후에 3, 4주차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실 텐데 자, 그런데 이 문제풀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 문제 난이도를 조금 측정을 해봅시다. 상, 중, 하가 있다 치면 여러분들 좀 예시를 들어주면 선생님 말했잖아요. 아까 그 그 문제를 좀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용 바로 옆에 있는 체크 문제, 하 문제는 그 다음에 중 문제는
한 장, 두 장 정도 넘기면 한 10문제에서 20문제가량 나와 있는 점검 문제, 그 다음에 상문제는 한 5문제 정도 있는 실력 점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발 문제 풀이할 때 요거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겠죠. 자, 내용 바로 옆에 있는 간단한 문제 먼저 다 풀고 그 다음에 그 문제 다 풀고 점검, 뭐 10문제에서 20문제가량 문제만 쭉 나와 있는 파트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라고 이름 딱 써져 있는 그 상문제로 넘어가실 때 한 문제를 먼저 풀고 제발 선생님 이건 선생님 부탁인데 한 문제 다 풀고 바로 중문제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 풀다 보면 한두 문제씩은 틀려요. 틀렸어도 나 이거 풀었으니까 중문제로 넘어가야지가 아니라 제발 왜 틀렸는지 숙지하시고 그 문제 제발 다시 푸시고 다시 푸셨을 때 답 지우고 다시 푸셨을 때 다 맞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중문제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니? 그럼 중문제도 똑같아요. 이건 한 20문제 정도 될 겁니다. 교재별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한 두세 문제 틀려. 그리고 바로 성문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중문제도 제발 오답 다시 풀기 하셔서 여기까지 정답률이 확보가 되신 상태에서 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풀이에만 집중하셔가지고 맞든 틀리든 간에 문제를 푸는 횟수를 늘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오답 입 다시 풀기를 제발 습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걸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 여유가 남으시는 분들은 그때 미래인 출판사 문제를 보통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보게 될 거고 아마 중간고사를 안 보고 이제 기말고사가 올해의 첫 시험이 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첫 단추 제대로 끼우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